정치권 주요 현안, 오늘은 여당인 국민의힘 시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 입성한 분이죠.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이게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너무 멀어요. 일산에서 올라오면 여기 얼마나 걸리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오셨으니까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여당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던 여야 대표회담, 이게 이제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연기가 됐어요. 네. 자,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 한동훈 대표는 이걸로 이제 정치에 복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지금 전망들이 이거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뭐 민주당 쪽이 안 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국민의힘이 안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엇갈리는 전망들이 좀 있어서 결국은 안 열릴 수도 있겠다. 다음 주 지나가서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열려야죠. 열려야 되고, 저희 쪽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그 정쟁 중단을 두 당이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민생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그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서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이제 생중계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야, 세상이라는 거는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또 그 코로나에 걸리실 줄은 잘 몰랐어요. 네. 하긴 뭐 요새 코로나가 워낙 유행이라고 하긴 하지만 대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저도 지난주에 걸렸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예. 며칠 동안 이제 그 자가격리하고 예. 약 먹고 해서 다 나으신 건 맞죠, 지금?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전혀 안 됩니다. 예, 예. 예, 확실하게 다 나았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 가장 면역력이 강하겠죠. 막 회복됐으니까. 예, 그러시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원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하기로 한 것도 봉화도 그렇고 뭐 못 가신 거로 돼 있고요.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양쪽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그래서 또 이제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양당이 약간 정비할 시간을 가졌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약간 어두서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게 생중계를 하자, 회담을. 이거를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불쾌감을 이해식 비서실장이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생중계에 대한 불쾌감인지 아니면 이거를 언론에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듣지 못한 것에 대한 불쾌감인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으나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회담을 생중계를 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면은 이제 그게 생중계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은 회담이라는 거는 결국은 좀 뒷얘기도 해야 되고, 뭐 소위 말해서 밀당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거를 전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조금 무리했다 한동훈 대표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게 언론에 먼저 공개돼서 생중계가 그게 그 기분 나쁜 거냐, 생중계 자체가 나쁜 거냐는 저는 근데 생중계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박정하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민주당이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그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왜 그걸 언론에 먼저 얘기하느냐라고 그 화를 내시면서 회담을 뭐 우린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민주당이 동의를 한다면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생중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생경한 방식이고 처음 하는 방식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못할 건 또 뭔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생중계를 해서는 합의가 안 될 거를 둘이서 문 닫고 얘기하면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비공개 회담을 하면
하면 서로가 뭐 우리가 그러면 서로들 양보를 해서 뭐 속내를 터놓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솔직히. 예. 11년 만에 열리는 양당 간의 어떤 대표의 회담인데 그러기에는 두 분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의 골이 그리고 양당 간의 갈등의 골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날 때도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A4 용지 들고 와서 나가겠다는 기자들 잡아놓고서 카메라 앞에서 잘 읽으셨어요. 네, 그랬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대통령 그냥 무슨 저 고등학생 뭐 선생님 앞에서 그 훈계 듣는 고등학생 같은 그 대통령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표정이 중간중간에 살짝 안 좋아지는 게 잡혀서 그걸로 중앙일보에서 기사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문 닫고 들어갔는데 예. 거기서 무슨 새로운 게 나왔습니까? 그럼 비공개를 하면은 뭐가 새로운 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두 분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문 닫고 얘기한 다음에 서로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는 예.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아니야 내가 저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회담의 성과가 없는 것들을 비난할 게 뻔하잖아요. 예. 그게 뻔하다면 차라리 모든 국민들 앞에서 좀 더 공개적으로 우리가 이런 민생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의를 합시다. 이런 것들을 서로 논의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비공개 회담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합의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냥 국민들이 저 두 당의 대표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뭐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 당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혹은 그 금투세에 대해서는 한나라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식의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대하고 있구나. 그걸 뭐 아는 것들이 그렇게 별로 나쁠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은 네. 그 입장을 좀 가지고 네, 네. 있다라는 걸로 그랬으면 정리하고요. 좋겠다고. 이제 최상병 특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는 정쟁 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최상병 특검이 이게 왜 정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 굉장히 다수가 원하고 있고 이거를 해결을 원하면은 이거를 하는 게 당연하다.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그 회담 의제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시나요? 회담 의제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정쟁 중단이라는 게 최상병 특검만을 찍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지난 2달 동안 민주당이 그 국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것들은 정말 투쟁 일변도의 것들. 예를 들면 탄핵과 특검을 계속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연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계속 가셨잖아요. 예.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뭐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셨지만 민생 법안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을 민생 법안이라고 예를 들면 그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법 파업에 대한 처벌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법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정쟁 중단이라는 것은 꼭 최상병 특검법을 그런 것들을 논의하지 말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정쟁만으로 시달려 가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좀 삼가자라는 그런 선언을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민주당이 1번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내일이면 딱 한 달 되는 이제 날이라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박정원 의원이 C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9월 정도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얘기한 거는 공수처 수사 결과하고는 좀 무관하게 발의를 하겠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떻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냐 이런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이견도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영이 안 쓰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용산으로부터 견제받고 친윤으로부터 견제받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주장했던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특검법을 우리가
계속 발의를 하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냥 계속 충돌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결국은 제3자에게 맡겨서 가자라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 아이디얼 타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당 내에서는 아니 공수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당론으로 이거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대표가 바뀌어서 그 해왔던 것들 다 바꿔서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건 현실적인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용산도 당사자로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뭐 없는 걸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굉장히 시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근데 뭐 일부에서 여기서도 아까 얘기하시던데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단톡방을 만들었다가 그때 아침에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우리.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장윤성 기자가 조금 취재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친윤계 의원이 만든 거고 뭐 그거는 이제 취재 내용까지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는 아니 뭐 그렇겠죠. 무슨 없는 기사를 일부러 만들어 썼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일단 나온 보도만 보고서 민감하게 저도 아니 대표가 무슨 단톡방을 뭐 또 따로 만든 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거기서 의원들이 나갔다고요? 그랬더니 대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나온 것이어서 그거는 이게 좀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한동훈 대표 지금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뭐 비판하려는 분들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것이 어떤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거듭나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인데요. 독립 분야 이제 공법 단체는 광복회가 유의를 하죠. 그러니까 뭐 호국 관련 단체는 10개, 민주 관련 단체는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분야도 또 다른 공법 단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광복회 말고 다른 단체를 그러니까 공법 단체로 지정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고 이 지원금을 삭감을 하겠다. 사실상 광복회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좀 있어요. 최근에 이종찬 광복회장이 좀 강하게 대통령이 이제 독립기념관장 인선에 대해서 좀 비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길들이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법단체가 또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그걸 하겠다고 발언하는 거는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정무적으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광복회와 윤석열 정부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뭐 좀 잘못하면은 길들이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뭐 혼내는 거야. 이런 반발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적절한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뭐 청문회를 하든지 뭐 아주 무슨 공청회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모를까. 지금 이런 갈등이 이렇게 불거져 있는데 이걸 하자라고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근데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복절은요. 정권의 행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의 행사가 아니고 79회나 이루어졌던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해왔던 우리 국민의 행사입니다. 국가의 행사예요. 그 국가의 행사에 광복회가 참석을 안 했다. 그건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안이 그 정도로 또 심각하게 바라봤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라는 저는 것도 그건 그냥 변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본인들의 관점인데 거기다가 야당도 전부 그 국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거는 좀 잘못됐고 행사에 참석하고 싸울 건 싸우고 주장할 건 주장할 수 있지만 적어도 광복절이라는 이 국가의 행사에는 참석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또 다른 공법단체를 뭐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감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친일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과하는데 괄호 열고 일본이 피로감을 뭐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든지 지금 유독 이제 정권이 지금 너무 일본에게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니야? 제3자
연제안도 물컵의 반을 채우겠다고 했는데 일본에선 전혀 반응도 없고 사도광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독도 훈련도 제때 시행되지 않고 비공개로 하고 있고 뭐 오늘 세계일보 기사 보니까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까지 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여러모로 조금 이게 너무 좀 뭐 우려 섞인 국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독 이 정권에서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반일 그리고 예. 일본에 대한 공격은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맹렬하게 진행됐죠. 일본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정부가 나서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수출 금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제 예, 예, 앞뒤 예. 선우가 다 있죠. 예, 예, 예. 화이트 리스트, 뭐 블랙 리스트,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맞서서 국가가 국가에 대해서 뭐 불매 운동을 앞장서서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게 옳았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관계는 다 아사히 맥주 뭐 불매 운동 벌이고 다시 다 복귀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옳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너무 그렇게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저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예. 뭐 미국에 대한 것이든 일본에 대한 것이든 중국에 대한 것이든 다른 어느 나라에 대한 것이든 민족주의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타 민족에 대한 어떤 증오나 혐오나 전쟁 뭐 이런 것들로 이어졌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네. 2차 세계대전이 다 그래서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국민들에게 그런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증오를 하는 것은 심지어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침략한 국가였다고 하더라도 예. 그 부분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가는 것은 저는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 정권에 들어서 이 정권이 친일 정권이다라는 부분도 저는 인정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뭐 왜 친일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정권이 일본을 위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뭐 일본에게 그걸 넘기려고 한다? 그것도 전혀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근데 아마 국제 관계에 있어서 뭐 경제적인 것이 됐든 뭐 외교 안보적인 것들에 있어서 다 공개될 수 없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우리의 이해 관계가 이렇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권도 자기 나라 국민들, 자기 백성이 아닌 일본의 국민들을 위해서 혹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